네, 오윤혜 씨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 무척 덥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이게 네. 무슨 9월 중순이 다 돼가는데 날씨가 한여름 날씨 같죠? 더워서 깼어요. 너무 예. 잘 때도 너무 더워가지고 예. 다음 주가 추석이라는 게 믿기지가 그렇습니다. 않는 그런 날씨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이거 날씨가 언제 좀 풀릴지 가을 같아질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건강 잘 챙겨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327님. 예. 김 여사님의 행보에 정말 피곤함을 느낍니다. 명품백 사건이 법리적으로 의혹을 벗었다고 하지만 아직 의혹이 다 해소되지 않은 국민들도 많습니다. 예. 저도 너무 이른 행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9909님께서 정부가 과연 의사단체를 설득할 충분한 근거 자료를 들고 나올지 의문스럽습니다. 국민들도 납득할 만한 자료를 내놓아야 민심도 정부 편을 들지 않을까요? 협의를 위한 자료부터 정확히 마련 부탁합니다. 예. 2037님. 당사자인 의협과 전공의를 빼고 여야정이 협의체를 만든다는 것이 무슨 모양새인지 다시 원점으로 시작할 각오가 필요할 듯합니다. 예. 우리 국민들께서 진짜 이 그렇습니다. 상황에 대해서 계속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 9881님께서 여긴 대천 휴게소인데요. 비가 엄청 많이 그래요? 오네요. 예. 저희는 추석 때 근무라 미리 시부모님한테 다녀오는 길입니다. 운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안전하게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상희님께서 7시 최종 수시 경쟁률 기다립니다. 아프지 않고 수능과 면접까지 달릴 수 있게 응원 부탁드립니다. 모든 고3 친구들 화이팅. 부모님들도 고생 많으셨어요. 조금 더 힘냅시다. 예. 아우, 네. 응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응급실 뺑뺑이 사태가 곳곳에서 여전히 네. 계속되고 있고 최근에는 제주에서 조기 출산 위험을 겪던 산모가 돌봐줄 의사가 없어가지고 소방의 헬기를 타고 440km까지 떨어진 인천까지 왔다는 사례가 예.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협신문을 좀 보니까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암수술 환자가 작년보다 11,000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 중에 75%인 8,392분께서는 소위 빅5 병원에서 감소한 것으로 분석이 예. 되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일부 온라인 의사 커뮤니티죠. 각종 막말이 지금 올라와서 파문이 커지고 있는데 메디스태프라는 커뮤니티, 의사, 의대생만 가입할 수 있는 곳인데 최근 의료대란 사태를 관련해서 의사, 의대생들의 막말이 공개가 됐습니다. 뭔가 제가 모든 걸 다 좀 소개하기에도 그렇습니다. 참담한 이 수준의 예. 내용인데 아주 일부만 소개해드리면 국민의 개돼지, 견민으로 부르면서 비난했고 조선인이 응급실을 돌다 죽어도 아무 감흥이 없다. 매일 1,000명씩 죽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물론 극히 일부겠죠. 당연히. 당연하죠. 네. 이게 다수면 이걸 어떻게 의사라고 부르겠습니까? 근데 네. 물론 극히 일부겠지만 또 의사들 입장에서는 뭐 화가 나 있겠죠. 청년들 입장에서는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선거 앞두고 갑자기 2,000명을 확 던져가지고 네. 아무 대책도 없이 그리고 막 이런 어떤 엉망진창을 만들어놨으니까 화가 났겠죠. 그러나 의사분들은 이런 생각도 분명히 아셔야 될 거는 국민들이 당시에 그 어떤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무리하고 왜 저렇게 하나 비판이 많지만 개혁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의사 증원은 어느 정도 해야겠다는 어떤 생각들도 분명히 국민들은 지지했다는 그렇죠. 사실들. 있죠. 예. 네. 그리고 국민이 없이 의사가 또 어떻게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어떤 그건을 커뮤니티 할 정도의 의식이라면 네. 의사를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분들은. 오히려. 예, 이분들이 그렇죠. 의사라면 굉장히 위험한 의사가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극히 일부라지만 극히 일부인 분들은 네. 의사의 길을 말고 다른 데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딴 데 가서 네. 돈을 벌건 뭘 하건 네. 의사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은. 네, 이 의대 증원 사태에 대해 이 상황으로 인해서 보니까 또 전공의들과 병원의 갈등 구조가 생긴 것 같아요. 예. 전공의 900여 명이 병원 측에 퇴직금을 소송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배상 금액만 140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갈등 구조까지 생겨나 버렸고 또 국민들은 정말 돌아가시고 있는 처참한 수준이고 예. 현장이 이렇게까지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지금 현장에서 목숨 걸고 환자들을 지키시는 의사분들이 얼마나 힘드실지 다시 그렇습니다. 한번 실감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 어떤 지금 의료 현장에 들어간 분들도 그렇고 또 의료 현장을 나온 분들도 그렇고 얼마나 어떤 많은
근심과 걱정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쵸. 다만 자신의 어떤 판단과 다르게 의료 현장에서 국민들 목숨을 지켜주고 계신 분들한테 네. 일방적 비난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당연하죠. 적어도. 근데 당연합니다. 그 사람들을 막 어떤 자기들의 행동과 다르다고 비난하는 건 정말 실명을 막 그건 거론하고 아닌 것 예, 같아요. 아주 잘못됐다고 그리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이런 어떤 정부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기 전에는 그래도 국민들은 의사들은 뭐 개혁만 얘기하면 아무것도 안 하려 그러는구나. 이런 분명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있었죠. 지금도 정부의 어떤 그 첫 단추를 완전히 잘못 껴버린 이런 실수 때문에 국민들 많은 다수가 이 정부 정책을 비난하지만 네. 지금도 역시 의사들은 왜 꼼짝도 안 하려 그러지 하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적지 않다는 거. 제발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 피해를 오롯이 국민들이 받고 있으니까 그게 예. 참 괴롭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사태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는데 뭔가 출구 없이 계속 혼란만 커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군의관 문제도 그렇잖아요. 그러게요. 예.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군의관 관련해서도 응급실에 군의관을 투입, 군의관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만든 정책인 것 같다 이렇게 또 비판을 했습니다. 그게 군의관 투입해놓고요. 보셨지만 군의관들이 막 돌아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비난하면서 또 뭐 징계하겠다 뭐 이러다가 그게 그러니까요. 앞뒤 파악해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란 거 아니까 또 징계는 없던 일 속되고. 네. 어디서 이 정책에 대해서 신뢰를 도대체 가지고 국민들이 기다려야 될까요? 정말 왜냐하면 군의관들 설명을 들어보면 아주 단순한 설명만 들어봐도 금방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전공이 아닌데 응급실에 갔다가 사람을 잘못 치료해가지고 사고가 나면 네. 그 책임이라도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그건 어떻게 보면 치료를 안 하는 게 더 정당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럼 자신이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네. 그런데 그거를 무슨 징계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군의관들 입장에서 또 얼마나 황당하고 화가 나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이런 시스템을 만들 때 사실 인요한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의사 아닙니까? 예. 안철수 의원도 있고 여당 내 전문가들이 있으면 그들의 조언을 구해가지고 최대한 현실 가능한 프로세스를 내놓으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할까요? 말씀하셨지만 왜 이렇게 어떤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주먹구구식으로, 툭툭 예. 던지듯이 해가지고 아니면 신뢰만 말고, 있고 예. 아니면 말고 그럼 국민들은 이 사람들을 맡기고 이거를 기다리면 이게 해결이 되겠나 하는 근원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국민들 생명에 지금 관련되어 있는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정말 국민들은 답답합니다. 추석 전에 뭔가 여야정이 만나가지고 또 의사들을 테이블에 모셔서 예. 다 같이 뭔가 합리적인 대안을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일은 지금 서울대 비대위에 참여하고 계신 교수님 모셔가지고 네. 의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고 네. 대안은 무엇이고 자세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테이블로 어떻게 모셔가지고 하면, 이렇게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그렇습니다. 예. 자,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종목에서 금메달 따고서 협회를 향해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던 안세영 선수 기억하시죠? 예. 보니까 안세영 선수의 고발을 계기로 문화체육관광부가 배드민턴 협회 조사를 했는데 중간 결과 발표했습니다. 안세영 선수의 손을 들어줬는데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경기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라켓과 신발까지 후원사의 용품을 강요하는 현재 후원 용품 계약 방식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했고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네. 아무리 예. 그리고 국가대표 선발 과정도 다른 종목에 비해 주관적인 평가가 지나치게 개입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또 국가대표가 아닌 선수가 국제대회에 나서지 못하는 규정과 지도자 지시에 불복하는 경우 징계를 내리는 구시대적 규정도 폐지 추진하겠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드민턴 협회장 등 일부 임원들의 후원 물품 배임 및 횡령 가능성이 있다. 중간 조사가 이 정도인데 예.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언급됐지만 경기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라켓과 신발까지 후원사 용품을 정말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보면 양궁협회랑 저희가 뭐 피상적으로 기사만 보고 아는 거지만요. 완전히 차이점이 실력과 어떤 경기력 여기만 초점을 맞추고 모든 매진을 하면 결과는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자꾸 이 후원사 생각해서 라켓하고 신발까지 막 규정하려고 그러고. 네. 근데 이 경기 성적과 선수의 컨디션 이런 거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결과를 낼까에만 초점을 맞췄다면 이런 일들은 안 할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어느 집단이나 어느 조직이나 보면 이 목표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사심을 빼고 그 목표에만 집중을 하면 굉장히 좋은 결과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지금 의료 분쟁도 정부가 이제는 좀 제발 다른
옹고집이나 뭐 자존심 이런 거 다 버리고 네. 어떻게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시킬까에만 초점을 맞추면 훨씬 그래도 해결이 한 발은 가까워질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러니까요. 하면 도대체 이 엉망진창인 상황을 네. 누구 잘잘못을 따지고 내 자존심이나 정치적 이익권을 따지지 말고 네. 그냥 목표 딱 빨리 정상화시키는 것, 네. 그다음에 덜 망가뜨리는 것 여기만 집중을 하면 그래도 한 발이라도 빨리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분위기가 안 보여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어떤 뭐가 폭파돼가지고 사라져버리고 이걸 재건해 이게 아니라 뭔가 어떤 자존심, 예. 고집 싸움이라는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생명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거에 우리가 분노하고 믿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예. 자, 문체부는 이달 말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체육계 협회들의 투명도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하프타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윤혜 씨는 방송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시간을 참 잘 맞추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